예, 요즘 정부 업무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방지 그리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청렴 생태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 사회로 가려면 이제 청렴해야 될 텐데 이 청렴 생태계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본래 생태계라는 개념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들 그리고 그 유기체들과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 환경 전체를 묶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주체들도 개인과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개인과 기업, 정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인과 기업,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과 문화와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 생태계에 빗대어서 저희도 생태계라는 말을 썼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느 한 주체의 의지와 노력 또는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세 개의 그 구성 주체 하나하나가 전부 청렴 의식을 갖고 또 법과 제도도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떤 그 자연 생태계에서의 먹이 사슬과 같은 부패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청렴이 어떤 사회 환경적 요소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또 개인과 정부, 기업 등 그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 청렴이 내재화돼서 그야말로 생태계 자체가 전부 청렴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청렴 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뭐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과 이제 정부, 이제 기업, 이 3자가 이제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실천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공익 침해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공익 침해에 대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4년여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아동 학대를 막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학교 급식법이라든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보호나 또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해도 법률이 그 공익신고의 대상이 돼 있지 않아서 못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정돼서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서는 180여 개로 제한되어 있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279개로 대폭 확대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그 개정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형벌과 징계를 받을 경우 좀 책임을 감면해 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신고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된 거고 또 이렇게 신고해야 될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신고할 그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린 것입니다. 이 지금 그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부 합동 복지 부정 수급 신고센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 비용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 볼 땐 여전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들을 하시고요. 그걸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계속 줄줄줄 어디론가 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 공공재정 누수 방지 대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고 보조 사업이나 복지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원금,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이 부정하게 또는 허위 청구에 의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분야도 보건, 복지, 문화체육, 관광, 연구개발, 농수축산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많은 그 단속과 적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이나 허위 수급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법률에 환수 규정이 없어서 그 국고 손실분을 환수할 수
없거나 또는 환수하는 데 그칠 뿐이고 다른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런 그 부정 수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방지법, 약칭해서 부정 환수법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 청구자에 대해서는 최대 국고 손실액의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징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2회 이상 부정 청구를 하고 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이제 뭐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행정심판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조치, 정부가 하는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개인이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이제 어떻게 주로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업정지, 취소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 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청구서를 저희 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에 제출하시고 처분청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답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청구서와 답변서 또는 경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서 심리 의결을 거쳐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 하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민원인께서는 90일 이내에 다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 번 더 구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았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행정심판을 제출해야 하는지 상당히 그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누구를 상대로 바로 이제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그 안에 한 3천여 개의 그 양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한 2만 6천여 건의 재결 예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례가 어떤 사례에 해당될지 미리 대략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가 정부 민원 상담 전화를 110으로 이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또 이 전화 110번으로 전화하면 어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10번 110 그 정부 민원 통합 콜센터를 시작한 게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시작하기 이전에는 지금 41개의 정부 기관 부처가 총 96개의 민원 콜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6개의 그 민원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2페이지 정도 가득 채워 있는 이런 번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들께서 중앙행정기관 전화번호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콜센터, 치매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보험콜센터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해야 할지 민원인들께서 쉽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는 총 8개 기관의 19개 전화번호, 또 올해는 이제 3개 기관의 10개 전화번호 이렇게 총 11개 기관의 29개 전화번호를 일단 통합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 110으로 전화를 하시면 110에서 거의 90% 정도의 민원을 해결을 해드리고 극히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전문 상담사에게로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인 이런 콜센터 번호를 외우거나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9,900여 건의 110 민원 상담을 받아서 총 253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0
콜센터는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도 9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도 운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자동 응답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 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해주시면 바로 그 다음 근무일에 저희 콜센터 상담원들이 민원인에게 다시 콜백, 다시 전화를 드려서 알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좀 민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110번을 좀 그렇습니다. 기억을 했다가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 110번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